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두 번째 시간, 투기적 법인 주택 거래에 대한 대응 강화 방안. 자,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980년대에 사회 문제가 됐던 게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재벌 기업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땅 투기를 한 거죠.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땅값도 급격하게 상승을 했죠. 땅에 대한 사용 가치가 높아지니까 땅값이 올라갔던 거죠. 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일반인들이 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 주택 담보라든지 뭐 그런 상품이 없었던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집을 담보로 뭐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금리가 워낙 고금리였으니까. 자, 그런데 그 당시에 대기업들은 뭐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고금리인데 그 당시로 보면 저금리였죠. 한 뭐 7%, 8%, 뭐 그 정도의 대출을 받아서 땅을 투기를 했던 거죠. 뭐 땅값이 뭐 계속 오르니까 그 당시에 7%, 8%는 굉장한 저금리였죠. 자, 그게 사회 문제가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자, 그런데 요즘은 아이러니하게도 뭐가 사회 문제가 됐냐면, 법인이라는 것은 이 정부가 이번에 말한 투기적 법인은 우리가 건전하게 그 법인을 만들어서 어떤 그 경제 활동을 하시는 그런 법인이 아니라 감시 대상으로 놓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대상은 바로 일반 개인 법인입니다. 특히 작년부터 중도금 대출 규제 또는 잔금 대출 규제, 부동산 LTV 규제를 하면서부터 개인들, 투기꾼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법인들을 만들었습니다. 왜 법인을 만들었냐? 개인으로는 대출이 안 되고 법인으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을 많이 만들었던 거죠. 자, 그리고 또 세금에 대한 혜택도 있었던 거죠. 중과세, 보통 양도세, 중과세를 묻지 않습니까? 가구수가 많을수록. 자, 그런데 법인의 거래는 법인세, 그 다음에 비업무용일 경우에는 뭐 10% 더 내고, 자, 그런 식으로 세금 혜택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사용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강점이 있었던 거죠. 종부세 면제도 되는 거고, 법인에 등록되어 있으면 주택이. 자, 그런 혜택으로 작년에 법인이 급증을 했습니다. 작년 부동산 강의장을 메꿨던 주 테마가 법인 계좌를 이용한 부동산 매매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들이 서서히 일어나다가 어디서 그렇게 극성을 부렸냐? 바로 이제 수용성 시장에서 극성을 벌였던 거죠. 이 법인의 문제가 뭐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위해서 정부가 만든 대출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의 LTV 규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또 대출 제한, 여러 가지 대출 규제를 만들어서 개인들이 집을 다주택을 사지 못하게 그렇게 규제를 만들었는데, 그 법망을 피해 나갔다는 거죠. 피해 나가서 주택들을 법인 계좌를 이용해서 마구마구 사들인 거죠. 마구마구.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도가 이 지금 대응 방안이 나오게 된 계기가 뭐냐면, 자, 이 내용인데, 오산. 자, 여러분, 오산 평택이 과연 시장이 뜨거울 때 거기가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오산 평택은 최소한 어떤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은 아니었죠. 뭐 특별히 서울 수도권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거기가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도 아니고, 그리고 뭐 거기가 그 지역은 항상 공급 물량이 많아서 집값이 하락하던 지역이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거 보십시오. 오산이 19년 평균에 법인 아파트 매수 비중이 2.9%였는데, 자, 2000년 1월에서 2월까지가 10.5%로 늘었다고 합니다. 이제 법인들이 엄청나게 들어간 거죠. 한 5배가 급증했죠. 자, 거기서 3월달에 13.2%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평택도 한번 보시죠. 1.9%에서 연말에 1.9%, 그 다음에 연초에 5.6%, 자, 3월달에 10.9%. 자, 이렇게 해서 오산 평택의 집값이 급등을 했던 거죠. 그래서 뭐 오동평이라고 그랬나요? 오동택이라고 그랬나요? 신문에도 나왔었죠. 수용성이 끝나고 뭐 오동택 뭐 그렇게 갔었죠. 자, 그 지역은 사실 투기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도시에 나온 물량이 부동산
뭐 이제 핵심 지역의 물량이겠죠. 중심 지역의 물량이 한 200가구가 있습니다. 200가구가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돈이 많아서 다 사들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들인 집을 그 지역에 필요한 또 수요가 있겠죠. 자, 그럼 살라고 하는데 어떤 한 개인이 그 집을 다 샀다. 근데 물건을 안 내놓으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당연히 올라가겠죠. 누가 사겠다고 하면 비싸게 내놔야 되겠죠. 뭐 자기가 물건을 다 들고 있으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부중성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이렇게 공급이 될 수가 없죠. 공장에서 찍어내는 어떤 공상품이 아니라는 거죠. 몇 년간의 시간이 거쳐야 아파트가 나오기 때문에 유통 물량을 누군가가 다 걷어가면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됐다는 거죠. 오산, 평택, 자, 그리고 요즘 뜨거운 안산, 시흥, 인천, 자, 이런 수도권 지역에서 법인들이 물건을 싹쓸이 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깜짝 놀란 거죠. 정부가 깜짝 놀란 겁니다. 이건 정부가. 이건 이래선 큰일 나겠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도권이 어떤 지역입니까? 자, 수도권 정부 여당이 이번에 수도권에서 대승을 거뒀죠. 대승을. 자, 정부가 수도권에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겠습니까? 만약에 정부가 지금 여당이 수도권에서 대승을 못 거뒀으면 지금의 강력한 여당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그 지역 여당 텃밭, 여당의 텃밭이죠. 텃밭인 지역이어서 그 법인 계좌를 이용한 투기꾼들이 난동을 친다.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규제를 안 하면 예를 들어서 13.2% 오산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게 20%가 되겠죠. 그리고 연말 정도 되면 30%, 40% 된다는 거죠. 그러면 법인들이 계속 단타를 친다는 겁니다. 단타를 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택의 가격이 폭등을 하겠죠. 폭등을. 정부가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두 가지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바로 법인 주택 거래 시 신고 서식을 따로 써라. 예전에는 이제 모든 주택에 동일한 신고 서식을 썼는데 이제 법인 주택 시 별도 신고 서식을 쓰고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 의무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법인의 강점이 뭐냐면 대출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한 1, 2천, 심지어는 1, 2천, 2, 3천, 자, 그 자금만 있으면 계속 집을 늘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은행 대출을 80%를 받는 거죠. 자, 80%를 받고 예를 들어서 자기 돈 넣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월세를 돌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월세를 돌리면 그 월세에서 나오는 비용을 가지고 대출 이자를 내고, 자, 그렇게 해서 계속 늘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LTV 규제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어떤 은행이 그렇게 대출을 해주냐? 법인에 대한 실적도 없는데, 자, 그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법인 대출이. 자, 이게 뭐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 쫙 울릉도에 있는 섬에 있는 그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오지에 있는 은행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은행들은 대출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자, 그런 대출이 안 나가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런 대출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집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대출 80% 이빠이 받아가지고. 자, 그리고 가격이 오르면 파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돌아갔다. 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 악패다. 사회적 악패입니다. 이건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시흥에서 6%, 오산에서 13%, 예를 들어서 오산에서 13%가 나중에 20%, 30%가 법인 거래로 거래가 됐다. 이렇게 되면 이게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이런 법인 거래를 한 주 세력들이 30대, 40대, 우리 사회에서 지금 가장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30대, 40대죠. 그럼 이 사람들이 여기서 돈 맛을 느껴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일을 안 하고 여기에 열중을 하겠죠. 이런 투기 거래에 열중을 하겠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친구가 내가 괜히 열심히 직장을 다닐 필요가 있겠냐 이거? 자, 그럼 그 사람도 또 친구 따라 투기를 하겠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투기판으로 들어올 여지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개인의 어떤 투기와는 다른 겁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법인은 그 숫자를 계속 늘려갈 수 있다. 대출의 규제가 없으니까. 그리고 문제는 그러한 사람들이 급속도로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였다는 거죠. 그 늘어나는 추세에서 정부가 이제는 안 되겠다고 대책을 내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법인들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된다. 자, 그런데 그 대책이 늦었던 거죠. 왜 늦었냐? 선거가 끝난 다음에 하려고 그랬던 거죠. 선거 전에는 안 했던 거죠.
자, 정부가 이것도 늦게 대책을 세웠다. 자, 정부가 정신이 바짝 드는 게 바로 이 수용성 시장이었다는 거죠. 수용성 시장이 왜 저렇게 빠르게 폭등을 했나. 진짜 제가 봐도 수용성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거래가 됐고, 그리고 물량들이 다 소화됐고, 가격이 급등을 한 시장입니다. 보통 그 정도 거래량과 가격이면 뭐 1년, 1년 반, 2년 동안에 이렇게 거래되고 소진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수시간의 거래가 됐다는 거죠. 자, 법인 계좌가 투기판에 많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만약에 정부가 요번에 만약에 법인에 대한 규제를 안 내놨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개판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개판.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모두 법인을 만들어서 시장에 뛰어들었을 것이다. 자,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대책을 내놨냐. 딱 두 가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국토부가 기존의 단일한 신고 서식을 개인용 실거래 신고 서식과 법인용 실거래 신고 서식으로 이원화했다. 자, 그 실거래 신고 서식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세하게 법인이 사는데 어떤 목적으로 사냐, 어떤 돈으로 사냐, 이제 그러한 그 새로운 그 서식을 만들었다. 자, 그 근거를 가지고 그게 법인이 정당하게 그 집을 정당한 목적으로 샀냐, 정부가 체크하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법인의 주택 거래 시 거래 지역, 거래 가격 등과 무관하게 이제 뭐 무조건 법인이 전국 어느 지역에서 집을 사든 간에 자금 조달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라. 자, 돈이 어디서 나서 샀냐.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자, 이제는 은행들이 함부로 법인의 대출을 안 해주겠죠. 어떤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대출을 해주겠죠. 만약에 법인에다가 어떤 그 목적이 적합하지 않은데 대출을 해주겠다. 자, 그러면 이제 금감원에서 이제 제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대책이 금감원, 감정평가원, 그 다음에 국토부 뭐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이름이, 그 기관 이름이 다 나온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바로 이제 정당하게 대출이 안 나온 돈으로 법인이 주택을 샀다. 자, 그러면 금감원에서 은행 쪽에다 문제를 삼겠다는 거죠. 대출 회사라는 얘기죠. 자, 여기 보시면은 법인용 실거래 신고 서식, 자, 신고 사항을 보시면은 뭐 법인의 기본 정보, 뭐 이것은 뭐 똑같은 얘기고 법인의 기본 정보를 적으란 얘기죠. 그리고 주택 구입 목적을 적어라.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 그리고 부동산 활용 용도를 적어라. 자, 그리고 특수관계 여부를 적어라. 거래 당사자 간 친족관계 여부인지, 자, 적으란 얘기죠. 자, 이제 법인 매매를 이런 신고 서식을 가지고 따로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는 그러면 이러한 대책을 내놨는데 과연 규제가 먹힐 것인가, 이제 그게 문제죠. 이제 제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법인 계좌를 이용한 투기 세력은 또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낼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기 돈으로 법인 계좌를 만들어서 자기 돈으로 집을 사는 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게 문제가 될 건 없죠. 왜 그러냐면 자기 돈으로 사는 거니까. 자, 문제가 되는 것은 대출을 받아서 사는 게 문제인데, 그 대출 규제가 그 법인이 그 집을 사는데 적합한 용도로 사느냐 이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그 법인이 투기로 집을 사는데 은행에서 대출해줬다. 자, 그런 세밀한 부분을 체크를 할 수 있냐 이거죠. 자, 그러면은 이 대책이 먹히는 겁니다. 대출을 안 해주면 뭐 법인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말 그대로 은행에서 깐깐하게 심사를 해서 정말 그 법인이 기술사용으로 산다. 어떤 그 사택용으로 산다. 자, 그래서 대출이 나가는 경우는 문제가 없죠. 그리고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출이 나가야 되는데, 어떤 일반 법인, 말 그대로 요즘에 문제가 됐던 게 그 개인이 어떤 그 사무실, 개인이 아무 사업도 안 하는데 실적도 없는데 오직 대출 받아서 집만 사 모은다. 자, 그러한 그 법인에 대출을 해주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과연 체크할 수 있겠냐 이거죠. 있겠냐 이거죠. 그 부분이 이제 관건이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아마 이제 이 세법 개정은 아직 안 나왔는데 아마 이제 다음에 추가 대책으로 이게 뭐 소급 적용을 할지 이유로 적용할지 모르지만 어떤 그 비사업용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자, 중과세가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죠. 정부가 지금 하는 거로 봐서는. 자, 그런 부분으로 있다. 자, 어쨌든 이제 관건은 뭐냐면 지금 대책이 늦었다는 거죠. 이제 늦은 감이 있다는 거죠. 늦은 감이 있는데, 그리고 보완할 점도 있다. 앞에서 말했듯이 그 대출 규제가 제대로 되느냐, 그것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느냐. 자, 그 역할은 금감원에서 해야 되겠죠. 자, 금감원의 역할이 여기서 중요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세법 개정을 해서 비업무용에 대해서 중과세를 때려야 된다. 자, 중과세를 때려야 형평성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법인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혜택이 있다고 하면 누구나 그 투자를 한 사람들은 다 법인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겠죠. 자,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그런 취약성이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외부 자본을 끌어와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다 매집을 하면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나쁜 지역이라도 왜냐하면 공급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단기간에. 자, 그런 점을 정부의 대책은 늦게 나왔지만 앞으로 이 세밀하게 어떤 대출 규제 심사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세법을 개정해서 보완해서 법인에 대한 규제를 해야 된다. 자,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청주시장 같은 경우도 법인 규제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지역에서도 지금 그렇게 해서 그 법인 규제자들은 거기서 이렇게 단타를 치고 나가요. 단타. 세금이 싸지 않습니까? 세금이 싸니까. 중과세가 아니니까. 또 다른 지역 가서 또 매집을 한다는 겁니다. 들쑤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법인 계좌들이 계속 그러고 다니면 전국의 부동산 시장은 잡히지가 않아요. 그 지역의 서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진다. 왜냐면 내가 집값에 대해서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니까 내가 소비를 할 수 없는 거죠. 다 부채를 안고 사야 된다는 거죠. 그 단타 치고 나가서 벌은 만큼 그 지역의 소비자들은 더 많은 돈을 은행에서 빌려와서 집을 사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폐해가 있다. 자, 그런 점에서 법인에 대한 규제는 강력하게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절대값 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